여기는 영주시 풍기읍 남원천 십리길의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그 남원대교가 있는 곳입니다. 여기서 저 북서쪽, 그러니까 소백산 중령 방향으로 올라가면 풍기일교라는 다리가 있는데, 이곳에서 그 풍기일교까지 거리가 약 2km 됩니다. 또 이 남원대교에서 저 남쪽으로 내려가면 운학교라는, 구름운 학, 두루미 학 하는 운학교라는 다리가 있는데, 그것까지 거리도 2km 정도 됩니다. 제가 차량으로 측정해 보니까 한 바퀴 도는데 약 4km,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. 4km 조금 넘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, 그래서 제가 이곳을 십리가 된다, 한 바퀴 돌면 십리, 편도 2km, 왕복 4km, 십리가 된다는 의미에서 남원천 십리길이라고 제가 최초로 이름을 붙였습니다. 뭐 이건 공식 용어는 아니고 제가 몇 년 전부터 사용하는 용어인데, 이 풍기읍과 봉현면을 경계를 이루고 있는 이 남원천의 북쪽, 남쪽, 풍기일교에서 남원대교, 그 다음에 운학교까지 요 구간이 뭐 경치도 좋은 편이고, 조용하게 사색할 수도 있고 운동할 수도 있고, 또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조명도 있기 때문에 뭐 안전하기도 합니다. 저 같은 뭐 남자 어른은 안전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지만, 어린이들이나 여성분들은 이 밤에 산책을 하거나 운동할 때 안전에 좀 주의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근데 여기는 대부분의 구간이 가로등이 있고 주변에 인가가 있거나 가게가 있어서 위험한 구간은 별로 없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풍기 남원천 십리길을 잘 관리하고 조성해서 우리 은민들의 정서 함량 또는 건강을 위한 좋은 코스로 삼고, 또 더 나아가서 가능하다면 하나의 관광 자원으로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, 뭐 그런 개인적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그러나 뭐 제가 정책 당국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걸 뭐 실제로 실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렇습니다. 하여튼 제가 이곳 영주시 풍기읍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, 과거에는 이런 산책이나 운동하는 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. 여기 뭐 갈 때도 우거지고 하천이 정비되지 않아서. 그러나 영주시에서 자전거 길 정비를 하면서 이 하천변 도로를 많이 정비를 했고, 그리고 여기 풍기 인삼축제를 이곳에서 개최하다 보니까 또 많은 기반 시설이 갖춰져서 산책 또는 운동, 뭐 기타 시민들의 여가 활용을 위한 코스로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. 뭐 저는 뭐 대부분 사람들에게 이 밤 12시에 넘은 이런 심야에 이곳에서 산책이나 운동을 하라고는 권하지 않습니다. 좀 무서울 수도 있고 안전사고 우려도 뭐 전혀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. 그러나 저는 뭐 나이가 이제 만 60이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두려움도 없고 해서 뭐 밤늦게도 좀 다닙니다. 뭐 무리해서는 안 되겠지만 낮에는 해야 될 일이 많고 농사일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생각보다 할 일이 많습니다. 힘에 부친 일이 많아서 여유 시간이 나는 것은 대개 밤 11시 12시 이후라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뭐 12시 넘은 시간에 한두 시간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. 저도 한동안 운동을 안 하다가 체중이 뭐 거의 100km 육박하는 97km, 98km까지 갔었는데, 최근에는 93.5km 정도로 내려왔습니다. 제 개인적 목표는 제가 2013년도, 2017년도 이 사이에 여기 마라톤 대회에 참석했었는데, 뭐 완주는 아니고 10km 단축 코스,
그때 약 1시간 정도의 1시간 2분에 주파한 기록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약 10년 전에 저의 체력 상태, 그러니까 한 10km 거리를 조깅하듯이 해서 1시간에 주파할 수 있는 정도, 그 정도의 체력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. 그 이유가 왜냐 이렇게 물으신다면, 이 시대에 제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가재건 운동, 그 국가재건 운동 또는 국가재건 혁명을 위한 주체 세력으로서의 국가재건 국민회의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또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이제 이런 산책이랄까 운동이 필요합니다. 저의 결의는 확고합니다. 다이아몬드 또는 금강처럼 견고하고, 제가 주변에 지인들에게 몇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지만, 제가 구속된다거나 심지어 사형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이 국가재건 국민회의 이 창립 또는 그 이후에 제 개인적으로는 정당으로까지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, 그건 여러 사람들이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. 하여튼 정당으로 발전시켜서 대한민국을 바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수권 정당이 되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자 제가 이 시대에 받은 사명이라 생각합니다. 좀 옛날 말로 표현한다면 천명이라 하는데 저는 그런 걸 느낍니다. 그래서 그 누가 뭘 할지라도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. 이 혁명 자체가 필요 없다, 그런 결론이 나면 저도 포기하지만, 그것이 아닌 이상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세워야 한다는 이 필요가 존재하는 한, 저는 최후의 경우 제가 혼자서라도 이 운동을 계속할 것입니다. 그럴 리는 없을 테고, 이미 한 몇 분이 저하고 같이 하겠다 합류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, 제가 계획한 대로 꼭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상반기에 6월달까지 최소 30명 이상의 회원을 모을 수 있다 저는 생각하고, 잘 되면 200명 300명 모을 수 있고, 그런 조직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하반기에는 일반 회원들, 후원 회원들 포함해서 한 10,000명 정도를 모을 수 있다면 정당을 창당하는 게 가능하고, 정통 자유우파 세력을 총괄적으로 규합하는 자유우파의 대표성 있는 정당,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헌법에 따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수권 정당을 저는 반드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정당 경험이 일천하지만 그래도 정당 조직 활동에 좀 관여해 본 적이 있고, 경북도당이나 대구시당에서 그래도 간부급에 있었기 때문에 다소간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. 왜냐? 제가 성공하나 못하나가 제 개인적인 성공과 실패의 문제가 아니고, 우리 대한민국 또는 더 크게 보면 우리 한민족, 또 더 나아가서 이 세계사의 성공과 실패도 연결되기 때문에 그냥 제가 포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아예 제가 이런 일을 몰랐다면 하지도 않았겠지만 알게 된 이상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저는 흔들림 없이 계속 나갈 것입니다. 제가 지금까지 몇 사람을 접촉해 봤는데 망설이고 좀 주저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나 개인의 안위보다 이 나라의 위급한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다면, 그리고 회비가 또는 가입비가 좀 비싸다, 100만원, 원래 1,000만원 생각했지만 그건 좀 무리라 생각해서 100만원 내렸는데, 가입비 100만원 정도가 비싸다고 생각하면 저는 애국자로 생각 안 합니다. 왜? 남자들 술 마시면 기분 좋으면 100만원 정도 쓰지 않습니까? 자기의 기분을 위해서도 100만원 정도 쓸 수 있는데,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계속 돈 내는 게 아닙니다. 한번 100만 내면 사실 정당 창당 때까지는 적어도 추가 부담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.
그 정도의 부담을 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 시대 애국자가 아니라 생각합니다. 물론 개인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는 분을 생각해서 70세 이상의 원로들이라든가 국가유공자 또는 뭐 공식적으로 국가유공자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분들은 저희들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해서 50% 할인, 즉 50만원 가입비, 또 필요하다면 특별한 경우겠지만 우리 국가재건국민회의 설립 준비위원들이 또는 회원들이 동의한다면 특정한 경우는 회비 면제도 가능하다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 근데 제가 뭐 이런 단체를 제안했다 해서 제 멋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합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뭐 단정은 못합니다만 제 생각은 그래요. 가입비 100만 원이 기본이지만 50만 원 내고 가입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때의 경우에 따라서는 가입비 전혀 내지 않아도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우리한테 큰 힘이 될 때 그때는 가입비 자체를 무료로 할 수도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. 하여튼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을 직시하고 빼앗긴 주권을 되찾고 무너진 법치주의를 세우고 유린당한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잡아야 하겠다.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이란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재건해야 되겠다는 내 뜻을 같이 하는 분이라면 뭐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저나 다른 설립준비위원들에게 연락해 주십시오. 여러분의 뭐 고충을 좀 해결하면 해결하고 해서 어렵지 않게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. 이 시대를 함께 사는 우리 애국자들이 지난 4.10 총선에서 단 한 명의 정통 우파 국회의원 내지 못한 거를 참 사실 좀 부끄러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제가 이제 부득이하게 이렇게 새로운 일단은 시민단체를 출범시키고 뭐 여러 사람들이 합의해 준다면 정당으로까지 발전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 개인의 생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. 이 아이디어 자체는 과거 박정희 장군과 그 동지들이 했던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따온 것입니다. 물론 뭐 군사혁명과 시민혁명 그 차이가 있지만 국가를 바로 세워야 된다. 그 대의는 동질적입니다. 심지어 전두환 장군이 했던 국가보위 입법회의 또는 국가보위 비상대책회의 결국 전 같은 취지라 봅니다. 우리의 선조들이 갖고 온 이 나라, 많은 사람들의 피가 땀으로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번영이 외세와 결탁한 반역 세력에 의해서 파괴당하는 꼴을 그냥 지켜볼 수 없습니다. 전국에 뜻있는 애국 인사들, 뭐 저명하지 않은 건 됩니다. 뭐 대단한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. 탄핵이 잘못됐다. 부정선거 하면 안 된다. 5.18을 뭐 민주화 운동으로 볼 수도 있지만 가짜가 80% 된다. 그런 건 바로 잡아야 된다. 왜 살인 백신을 이렇게 강요해서 많은 사람을 사상하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느냐. 학생들 백신 안 맞으면 학원도 가기 힘들게 하고 대입 시험도 못 치게 했지 않습니까? 그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 져야죠. 아무도 안 지잖아요. 이런 잘못된 상황을 바로 잡아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운다. 또는 정상화한다. 이것이 돼야만 그 다음 단계로 우리 인류가 지금보다 훨씬 차원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서 거의 지금 우리 수준을 볼 때는 거의 천당이라 할 수 있는 그 수준, 양자 문명 수준에 살 수 있게 되잖아요. 그래서 이 국가재건 혁명이 성공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 양자 문명 도입이라는 또는 차원 상승이라는 인류 역사의 하나의 혁명이죠. 그것도 가능하다 생각합니다. 말이 너무 길어졌습니다.
저의 주장하는 바는 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글을 썼기 때문에 대부분 잘 이해할 것이라 생각합니다. 많은 말이 또는 많은 생각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단호한 결심, 행동이 필요한 시기입니다. 국가재건 국민회의에 많은 애국 시민들의 관심과 또 그리고 가능하다면 동참을 기대합니다. 감사합니다.